눈을 감고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서둘러 건넸던 작별 인사일 수 있고 놓쳐버린 직업 기회일 수 있으며 아니면 운명적인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돌았어야 할 때 오른쪽으로 돌았던 그 단순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쉬움의 감정, 만약에 라는 물음이 불러일으키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한기. 그것은 단순한 회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반대의 선택을 내렸던 다른 실제로부터의 메아리, 기이한 공명일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이끌어드릴 이 정신의 미궁 속에서 실제와 환상의 경계는 안개처럼 희미합니다. 이는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수학이 불러일으키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중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모든 결정은 허무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실제를 찢어 별개의 가지로 분열시키며 병렬적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야기는 먼 별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장 작은 규모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거시 세계의 익숙한 규칙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 개의 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 세계에서는 물체가 한 번에 하나의 위치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층위에서는 그 전자가 기괴한 중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A 지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B 지점에 있으며 위로 회전하면서 아래로 회전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파동함수로 부르며 이는 그 입자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묘사하는 수학적 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가 산산조각 나는 듯 보이며 그 입자를 하나의 위치로 강제합니다. 오래된 교과서들은 이를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57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대학원생 휴 에버렛 3세는 과학계가 몸서리치며 그를 평생 외면하게 만든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에버렛은 파동함수가 결코 붕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주가 스스로 분열하여 모든 결과를 수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자를 측정하여 위로 회전하는 것을 본다면 그 순간 다른 우주가 태어납니다. 이 세계의 완벽한 복제본이지만 단 하나의 차이. 그곳에서 당신의 다른 버전이 전자가 아래로 회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다세계 해석, 매니 월드즈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이 의미를 당신의 뇌 속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거의 겪을 뻔했던 모든 사고가 다른 가지 실제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구매한 모든 복권이 꽝이었다면 어딘가에서는 그것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세계들의 수는 수백이나 수천이 아니라 무한에 가까운 거대한 숫자이며 매 순간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마치 괴물 같은 나무가 허공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듯 현기증 나는 속도로. 이 병렬 존재들의 실제는 섬뜩한 도덕적이고 실존적인 역설을 제기합니다. 모든 가능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면 자유의지의 개념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 다른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어린 시절 기억, 무릎의 상처 자국, 첫사랑의 설렘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기점에서 그들은 더 용감했거나 더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행복 속에 있거나 당신이 운 좋게 피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의 거리는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양자적 비간섭성, 디코히런스입니다. 두 실제가 분리되어 힐베르트 공간, 힐버트 스페이스 속에서 표류합니다. 이는 무한 차원의 추상적 수학 공간으로 우주의 상태 벡터들이 서로 만나지 않는 별개의 경로를 그려나갑니다. 그러나 공포는 미시적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자 너머로 시야를 넓혀 우주의 거대 구조를 바라보면 다중우주의 시나리오가 더 잔인하고 차가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원한 팽창, 이터널 인플레이션. 빅뱅 직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초기 우주는 천천히 팽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폭발했습니다. 이를 우주 팽창,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알란 구스와 안드레이 린데 같은 이론가들은 이 팽창 과정이 완전히 멈추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국부적인 주머니에서만 멈추며 에너지가 물질과 별로 응축되어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를 형성합니다. 끓는 물이 무한히 부글부글 끓는 냄비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우주는 그 냄비 속에서 형성되고 안정된 작은 기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시공간 액체가 미친 듯이 팽창하는 가운데 무수한 다른 기포들이 생겨납니다. 각 기포는 별개의 우주로
팽창하는 공간에 의해 고립되어 이 우주의 빛이 결코 다른 우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각 기포 안의 물리법칙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우주에서 중력은 2배 강의 모든 별을 형성되자마자 블랙홀로 분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주에서는 전자기력이 너무 약해 원자들이 결합하지 못하고 생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중 우주의 혼돈 대양속 질서의 작은 섬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공간이 무한하다면 수학은 기이한 결과를 강제합니다. 반복. 유한한 입자수로 무한한 우주에서 그 입자들의 배열 방식은 유한합니다. 당신이 12XP-ONENT 1015m를 넘어 충분히 멀리 가면 당신의 완벽한 복제본을 만나게 됩니다. 뇌의 각 뉴런까지 동일한 복제본이 당신처럼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적으로 당신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당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읽기를 멈추고 밖으로 나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위심의 그림자가 인식을 덮칩니다. 무수한 복제본이 존재한다면 당신이 느끼는 이 나는 무엇이 특별할까요? 아니면 당신은 끝없는 거대한 확률 방정식의 무작위 변수일 뿐일까요? 다른 세계들로부터의 메아리는 중력의 누출이나 플랑크 위성 같은 현대 위성이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의 차가운 점, 콜드 스팟을 통해 속삭입니다. 그 하늘의 상처는 우리 우주와 다른 기포 우주의 먼 과거 충돌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웃의 충격,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지만 이 불외로움은 어떤 고독보다도 무섭습니다. 이제 먼 우주 경계의 차가운 상처에서 시선을 돌려 당신의 손바닥 안에 담긴 이 실제로 돌아오십시오. 진정한 공포는 수억 광년의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원자적 공백 속에 숨어 인과율의 규칙이 무한한 가지로 구부러지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휴에버렛 3세와 다색의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여기서 당신의 가장 사소한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실제를 해부하는 메스입니다. 시간을 단선적인 강이 아니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거대한 나무로 상상해 보십시오. 매 순간 양자 접합점에서 우주가 붕괴합니다. 당신이 차를 들어 올립니다. 한 가지에서 당신은 그것을 마십니다. 다른 가지에서 실수로 떨어뜨려 컵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 소리가 일련의 사건을 촉발하여 지각하게 만들고 낯선 이를 만나며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양자역학은 파동함수, 모든 물질의 상태를 묘사하는 수학적 청사진, 각 코펜하겐 해석이 착각했던 대로 하나의 결과로 붕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모든 가능성을 실현합니다.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체와 더 가까운 유령들의 존재라는 더 섬뜩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 바로 옆, 생물학적 감각이 닿지 않는 진동 주파수에서 당신의 다른 버전이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거나 당신이 결코 이루지 못한 절정의 영광 속에 웃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도이치, 양자 컴퓨터의 아버지는 이러한 기계들의 뛰어난 처리 능력이 병렬 우주로부터 계산 자원을 빌려오는 증거라고 제안했습니다. 큐비트가 중첩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은 허무에 떠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접 실제에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만약 컴퓨터가 다중 우주에 닿을 수 있다면 가장 복잡한 생물학적 기계인 인간 뇌는 무의식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당신의 머릿속에 직관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길을 건너려다 이유 없이 멈췄다가 바로 그 자리를 트럭이 스치고 지나가는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중 우주의 무자비한 논리에서 그것은 죽음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1000분의 1초만큼 어긋난 가지 실제에서 당신은 계속 걸었습니다. 충돌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양자 불사, 퀀텀 임모탈리티, 위 공포는 위식이 확률의 잔인한 생존 기제에 따라 그것이 존재하는 가지 실제에서만 계속 흐른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가까스로 피한 사고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존하며 뒤에 무수한 애도하는 우주를 남깁니다. 당신은 자신의 운명호의 고독한 생존자입니다. 실패한 본체들의 시체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 이 실제 막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완전히 격리되지 않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의 간섭 현상은 다니엘 광자가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며 자신과 간섭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우주가 무수한 입자의 집합이라면 전체 우주도 간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역사들의 파동이 때때로 충돌합니다. 이것이 데자뷰, 처음 방문한 장소에서 기이한 친숙함을 느끼는 것,위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뉴런의 오류가 아닙니다. 세계들 사이의 벽이 얇아지는 순간으로 그곳에서 살고 사랑했던 당신의 기억이 당신의 정신으로 누출됩니다. 당신은 이 시간선에 속하지 않는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반물질의 존재조차 왜곡된 거울 같은 다른 것을 암시합니다. 폴 디렉의 방정식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결합하여 각 입자의 전하가 반대인 반입자를 예측했습니다. 왜 우리 우주는 물질로 가득하고 반물질이 부족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림의 절반일 것입니다. CP 대칭, 차지 페리티, 위 균형 반대편 어딘가에 반물질 우주가 있으며 그곳에서 시간은 우리와 반대로 흐를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역행하는 세계에서 당신은 젊어지며 죽음에서 탄생으로 갑니다. 이 두 우주는 빅뱅에서 동시에 태어나 시간의 뿌리에서 붙어있다가 비누 거품처럼 멀어집니다. 만약 중력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약하다면 작은 자석이 지구 전체의 끌어당김을 이길 수 있다면 리사 랜들 같은 끈 이론가들은 중력이 이 차원에만 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차원 여행자입니다. 중력은 우리를 둘러싼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차원에서 누출될 수 있으며 벌크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오주막, 브렌즈이 떠다닙니다. 그 약함은 우리가 얇은 막 위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며 그 구조를 누르는 거대한 그림자는 병렬 세계들의 무게입니다. 바람 없이 등줄기가 오싹할 때, 빈 방에서 속삭임을 들을 때, 그것을 유령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제들 사이의 마찰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주막들이 서로 문지르며 작은 에너지 진동을 전달하여 주변 양자장을 교란합니다. 우리는 거울로 가득한 방에 살고 있지만 이 거울들은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길을 열어줍니다. 가장 무서운 물음은 다른 본체가 반대 선택을 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물음은 무수한 본체들 중 누가 원본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확률의 미궁에서 분해되는 단일 실체의 희미한 메아리일 뿐일까요? 이제 이 아이디어가 당신을 침범하게 하십시오. 자유선택은 이미 된 가지의 관찰이라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가 일어난다면 당신의 선택은 위식이 해당 레일로 미끄러지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기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창문을 통해 보는 승객입니다. 이 레일의 끝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가 자체 구조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얇아질 때까지 분할을 계속할까요? 이제 정신을 둘러싼 고요를 느끼십시오. 우리는 가장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 논리의 빛이 구부러지고 부서집니다. 만약 실제의 레일이 거대한 신이 몸속 혈관처럼 무한히 분할된다면 섬뜩하고 매혹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양자 불사. 이것은 종교적 기적이 아닙니다. 확률의 냉정한 결론입니다. 잔인한 사고 실험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사성 원자의 붕괴에 기반해 발사되거나 안 되는 양자총.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당신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폭발 소리가 나고 어둠이 덮칩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외부 관찰자들의 시점입니다. A가지 우주에서 당신의 시체 옆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위식은 비존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을 쥔 당신은 B가지 우주, 총이 걸린 곳, 총알이 불발된 곳, 양자가 생존을 선택한 곳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번에 B에서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C 우주로 미끄러집니다. 총이 여전히 발사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다중 우주의 무한 분할 속에서 모든 사고, 질병, 재난을 통해 생존하는 가느다란 실이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은 삶의 포로가 됩니다. 생물학이 왜곡될 만큼 늙어가며 무수한 세계에서 친구와 가족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지만 당신 자신은 죽음이라는 탈출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존재의 정점에서 고독하게 이 거대한 구조 전체에서 유일한 생존자인지 자문하며 저주받은 영원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양자불사, 가장 용감한 물리학자조차 밤이 내릴 때 몸서리치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병렬 세계들이 단순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한다면 어떨까요?
우주 배경 복사의 지도에 있는 차가운 점, 빅뱅의 잔열을 보십시오. WMAP와 플랑크 같은 현대 위성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표준 물리 모델이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구멍입니다. 2008년 이후 라우라 메르시니 하우턴 같은 연구자들은 천문학계를 흔드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멍 자국입니다. 우리 우주는 혼돈의 초기 시대에 다른 기포 우주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비누 거품 두 개가 떠다니며 서로 부딪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접촉 지점에서 두 세계의 물리 법칙이 충돌하며 하늘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그 차가운 점은 다중 우주의 고고학적 증거로 우리를 둘러싼 벌크, 공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붐빈다는 표시입니다. 아마도 그 교차 영역에서 물리 상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곳 중력이 다르게 작동하거나 시간이 역행할 수 있으며 상처, 반대편 병렬 본체들이 그들의 망원경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하늘의 멍 자국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은 이제 물리학 렌즈로 재조명되는 기이한 심리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데자비. 낯선 방에 들어서는데 숨이 막힐 만큼 친숙합니다. 누군가 입을 열기 전에 그들이 말할 것을 압니다. 전통 신경과학은 이를 단기 및 장기 기억 처리의 오류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치오 카쿠와 끈 이론 지지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속삭입니다. 순간적 동기화입니다. 그 순간 우리 우주와 가장 가까운 병렬 우주의 진동 주파수가 공명합니다. 막이 얇아집니다. 당신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 다른 본체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받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글리치, 실제 매트릭스의 기술적 오류로 두 라디오 방송국의 파동이 서로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 오싹함은 몸이 유일하지 않음을 깨닫는 반응입니다. 더 무섭게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수백만이 역사적 사건, 상표 로고, 유명 인물의 죽음을 잘못 기억하는 것은 집단적 기억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한 시간선에서 다른 시간선으로 미끄러진 증거로 옛 세계의 올바른 기억을 새 세계로 가져오며 그곳에서 역사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우리는 차원 사이의 이주자들로 낯선 해안에 도착하며 그것을 집이라고 착각합니다. 의식의 미끄러짐에 대해 말한다면 쌍둥이 역설, 도펠갱거 패러독스를 직면해야 합니다. 공간이 무한하고 물질이 유한하다면 원자 입자들의 배열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2xp ONENT 12-18m 떨어진 곳에 이 글을 정확히 읽는 당신의 완벽한 복제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줄어든다면, 우주막들이 종이처럼 접혀 가장 먼 점들이 접촉한다면 당신과 병렬 본체의 만남은 형제 재회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존적 재앙입니다. 양자 역학의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 두 페르미온이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할 수 없습니다. 거시 규모에서 이 만남은 에너지 소멸을 초래하거나 더 끔찍하게 정체성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볼 때 당신은 타인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가진 자신을 봅니다. 당신보다 잔인한 선택을 한 당신. 당신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한 당신. 당신이 버틴 곳에서 무너진 당신. 질투, 공포, 회의가 정신을 찢습니다. 누가 원본일까요? 누가 그림자일까요? 아니면 둘 다 존재의 유일한 권리를 차지하려는 파편일 뿐일까요? 이 무한 거울의 미궁에서 나의 개념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단일 개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집합체, 시공간 전체에 퍼진 확률 구름입니다. 당신의 각 결정은 다른 가능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관찰되지 않는 어둠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당신의 얼굴을 한 괴물과 천사로 가득합니다. 아마도 이 우주, 그 터무니없을 만큼 세밀한 조정으로 생명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두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것이 파편화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우리는 밀폐된 상자에 살고 있으며 꿈, 직관, 데자비는 외부 빛이 스며드는 작은 균열입니다. 마지막 물음은 다중 우주가 있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물음.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을 괴롭힐 물음은 왜 나는 이 버전일까? 왜 이 고통, 이 기쁨, 이 실패를 경험하는가? 다른 버전이 천국을 즐기거나 지옥을 견디는 동안
아마도 답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이 실제의 무게를 견딜 만큼 강한 유일한 버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된 자, 세계를 구하기 위해가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 파동함수를 헝으로 붕괴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어딘가에서 당신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당신은 막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 존재, 아무리 연약하고 환상적이든 다중 우주의 혼돈 교향곡 속 가장 웅장한 기적입니다. 이 지식과 상상의 가장 먼 경계를 탐험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무지의 어두운 바다를 밝힌 지적 등대를 향해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 에버렛 3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조롱을 무릅쓰고 다색의 해석을 탄생시켜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알란 구스와 안드레이 린데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영원한 팽창이론은 우주의 무한한 확장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도이치에게 감사드리며 그의 양자 컴퓨터 비전은 병렬 실제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라우라 메르신이 하우턴에게 존경을 바칩니다. 그녀의 차가운 점 연구는 우주 충돌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미치오 카쿠에게 감사를, 그의 끈 이론 탐구는 차원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폴 디렉에게 경의를, 그의 반물질 예측은 우주의 대칭을 밝혔습니다. 리사 랜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녀의 브레인 세계는 중력의 누출을 설명했습니다. 에르윈 슈레딩거에게 깊은 존경을, 그의 불멸의 고양이는 양자 논리의 기반을 도전했습니다. 맥스 태그마크, 로저 펜노스, 브라이언 그린에게 감사를, 그들의 이론은 다중 우주의 수학과 물리를 확장했습니다. 셀은, 나사, ESA의 연구 집단들과 WMAP, 플랑크, 우주 망원경 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홍호 시대의 희미한 신호를 수집하여 우주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헌신, 인내, 탁월한 지성은 인류가 별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유산은 방정식이나 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정신 확대에 있습니다.